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올인원 콘텐츠 올려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지금 위진남북 쪽까지 했었고 중국사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업로드 텀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 채널에서 당나라까지를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당나라와 관련해서 좀 여행했던 사진 자료나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함께 깔아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안 3부작이라고 해서 영상 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좀 사진 자료를 영상 자료를 다시 좀 발굴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느라고 좀 제작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그 제가 시안 3부작이라고 올린 부분들을 이 당나라 컨텐츠 올라가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부분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나라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당 시대라고 해서 수나라와 당나라는 굉장히 이제 좀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나라가 워낙 단명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오늘 좀 별로 길지는 않겠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루는 내용의 바운더리를 한계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나라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역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요 정도 느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전개를 하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느냐?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난번에 했죠. 이제 그거를 로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라고 한다면 이제 위진 시대를 거쳐서 이제 화북 지역은 선비족의 부귀가 이렇게 통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동진으로부터 송제, 양진 이렇게 정권이 단명하면서 빠르게 변천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이제 분열이 되었었고 이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리고 북주 출신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자, 이 모든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되었고 그 통일 제국이 바로 수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로부터 쭉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 북주 계열에서 이렇게 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나라는 일단 581부터 618까지 그러니까 이제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까지 존재했던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워낙 메이저 왕조인데 그 당나라로 이어졌던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제도들이 나타나고 기반이 닦였기 때문에 결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왕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 문제 양견에 의해서 581년 건국이 되었고 남북조 통일을 최종적으로 589년에 해낸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도는 장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안은 이미 호경이라고 해서 주나라 때도 수도였고 그리고 한나라 때도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또 유서 깊은 전통의 도시가 되겠고 이 장안과 관련해서 당나라 때 제가 또 올려드린 키워드 소개를 하긴 할 텐데 영상을 소개를 할 텐데 유튜브 콘텐츠도 좀 같이 봐주시면 이 시안 오늘날의 시안이죠. 좀 정취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북주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이 당나라를 건국을 이제 이 수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북주의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선양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넘겨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를 건국을 했고 이 수 문제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 많은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나라라고 하면 좀 대중적인 뭐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거나 아니면 극적인 사건, 바로 고구려 원정 폭망이 있죠. 수양제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사실 수 문제가 닦아나온 이 기틀이 워낙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수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도입한 부분, 그리고 정비한 부분. 자, 도입은 바로 과거제가 있겠습니다. 구품중정제가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과목별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선거제라는 명칭을 먼저 쓰다가 이제 과거제로 부르게 되었는데 자, 이 과거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6세기에 이렇게 과거제가 시작이 되어서 무려 1905년 어 광서신정 때 과거제가 폐지가 되니까
무려 20세기까지 전개된 그 시험이 이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관리 선발 제도가 또 사회 지배 계층에 끼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그 영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과거 제도는 우리가 고려 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 전반적으로 뭔가 시험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작으로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볼 때는 국품중정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뭐 수당 때까지는 뭐 귀족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뭐 수당 때는 귀족 사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문벌 귀족이 견제가 되는 사회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비된 부분은 삼성육부. 자, 이것도 동아시아의 그 정치, 중앙 정치 제도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뭐 발해의 삼성육부, 고려의 이성육부 전부 다 뭐 일본의 이관팔성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수나라 때 이렇게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방은 주연제로 이렇게 정비가 된 모습이 있고, 자, 다음으로는 또 이 3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3대 제도가 또 끼친 영향, 이것도 이제 굉장히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바로 균전제,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균전제 같은 경우는 이미 북이 효문제 때 모습을 보이긴 했죠. 그 뒤로는 이제 지급 기준이 뭐 북이 다르고 수나라 다르고 당나라 다르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이죠.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하고 소유한 상태에서 이 자영 농민을 로 하여금 토지를 받고, 그들이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조세를 걷고 그다음에 군사 적인 업무를 이제 임무를 하게 하는 그 3대 제도가 딱 맞물려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금을 걷는 조용조, 그리고 이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또 이제 군사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병제. 그래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 3대 제도가 정비되었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는 짧게 가지만 그 수나라 때 정비되었던 제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동아시아의 국가의 운용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때 뭐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되고 또 경제도 많이 이렇게 번영한 유의미한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 바로 주제가 쇠퇴와 멸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바로 이 양제가 그 몽해를 쓰게 되겠습니다. 양제, 이미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 단골 출연하는 그런 군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그 드라마로는 그 우리나라 사극 중에 제가 제일 그 뭐 다양한 의미로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사극이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 뭐 어마어마한 그 명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배우 김갑수 님께서 이 양재 연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까지도 연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 김갑수 님이 드라마 나올 때마다 많이 좀 돌아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교사를 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양재가 또 많이 유명하겠습니까? 바로 이 건설 그리고 원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건설은 다름이 아니라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대운하 그림 이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여기 이제 황허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허강 중류부터 이렇게 하루까지, 그리고 이제 이북 쪽으로 해서 정치적 중심지가 다 여기 화북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안,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뭐 러양, 그다음에 뭐 두말할 것 없는 베이징. 그래서 화북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장이 흐르죠. 창장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쯔강인데, 자, 이 양쯔강 하류 쪽에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 뭐 항저우, 그다음에 여기 뭐 난징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여기 위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쪽이 중요해. 근데 이 경제적인 지역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역이
대운하라는 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물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병력도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대운하도 많은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고 어 물론 수당대 때는 아니겠지만 당나라 이제 수나라 그 당대 그 시점은 아니겠지만 당나라로 넘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대운하가 꽤나 잘 이용이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일부가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심지어 뭐 관광 자원으로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어 어쨌든 이 인위적인 운하를 판단하는 것이 당대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스러운 어 그런 노동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좀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타. 너무나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게 고구려 원정 실패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폭망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사에서는 살수대첩으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고구려 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앞에 선대왕이었던 문제 때부터도 이 전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 때도 실패했고 일종의 그 과업을 양제가 이어받아서 대운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건데 뭔가 그 양제만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무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고구려 정벌에 대한 과업은 당나라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당태종까지도 실패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고구려 원정이었죠. 자, 여기 나왔던 대운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좀 파괴도 되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몽골 시대나 명나라나 거치면서 이제 복구도 되고 증축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최근에 수능 쪽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예전에는 이 대운하의 명칭들이 있죠. 뭐 광통거나 여기 영제거, 뭐 통제거, 뭐 강남하, 한구 이런 것들이 수능 쪽으로는 거의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운하라는 용어 자체가 언급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평가원에서 이 통제거, 영제거 이런 대운하의 세부적인 명칭들이 있죠. 요것들이 곧잘 이렇게 자료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거를 막 외워라라는 이제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제 이런 대우나 명칭 자체를 친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원정 실패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구려 원정의 실패가 예전에 평가원 뭐 기출 문제를 보면 이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까지도 이렇게 지목이 될 정도로 임팩트가 큰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권위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뭐 대운하까지 곁들여서 많이 좀 힘든 파탄적인 상황이 초래가 되겠고 각지에서 이제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화의 수에서 이제 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당나라 쪽으로 이렇게 딱 이제 넘어가는 그 브릿지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 자, 이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수양제 쪽 친족이에요. 수양제 쪽 친족인데 초반에는 이제 양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지방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도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양제 이후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자 이제 향방을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는 결국은 붕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그 이연이 아들 세민과 함께 이세민과 함께 수의 반기를 들고 수나라의 이제 수나라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수나라 간판을 내린 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양제의 손자를 그냥 왕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는 그냥 딴 데 가서 그 강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마지막 수나라의 왕이 여기 교과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참고로만 브릿지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제 공제라는 자를 올려놨죠. 근데 이미 공제는 전혀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당나라 건국 세력에 의해서 잠깐 이제 올라온 것뿐이니까. 자, 근데 이미 이제 공제가 왕이 있지만 정권은 실권은 이연과 이제 그 아들 이세민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강도에서 수양제가 살해를 딱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끝난 거지. 자, 그러자 그때 맞춰서 이연이 이제 수나라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당 깃발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을 건국하면서 그 이연이 당 고조가 되고 당을 건국하는데 굉장히 또 공이 컸던 아들 이세민이가 이제 당 태종이 이렇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양제가 이제 당나라가 건국이 된 다음에 이제 수나라 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양제는 최대한 이제 쓰레기로 만들어야 또 당나라 입장에서는 정당성도 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양제가 좀 너무 폭군의 대명사로만 여겨지는 것은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어쨌든 이 수나라가 되게 단명하긴 했지만 남북조 통일도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3대 제도의 정비랄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3대 제도의 정비랄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또 이제 양제가 이어갔고 그래서 적절한 너무 폭군의 대명사로만 그리고 막 드라마에서 막 끔찍하게 죽여버리고 그렇게 폭군의 대명사로만 한정짓기에는 양제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밸런스를 갖춰서 바라볼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제가 이완한테 선양하면서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가 이어갔다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범위에서 수나라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노트는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수나라가 2024학년도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평가 6월 모평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유형의 시험에서 수나라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제가 시켜 드릴게요. 일단 고전적인 문제 하나를 먼저 풀어보고 그 따끈따끈한 문제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15학년도니까 이건 되게 오래된 거긴 한데 고전적인 문제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에 나타난 왕조가 멸망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황제에게 드디어 영제거와 통제거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운하의 세부적인 명칭이 나왔고 여기에 오른쪽에 더 확실하게 확인 사살 대운하를 바라보니 태평성대로다. 그래서 대운하라고 오른쪽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제 이 15학년도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왼쪽 명칭을 주목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을 것이고요. 오른쪽에 대운하만 보고 양제로 탁 직결을 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운하라는 키워드를 안 주고 요거 영재거나 통제거 이런 쪽으로 좀 가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황건적의 나는 후한 말기죠. 몽골군의 공격을 받은 거는 이제 송나라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뭐 남송이 멸망할 때도 이제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무너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송뿐만 아니라 몽골 공격받은 나라들은 뭐 한둘이 아니니까 그다음 진승오강의 나라는 진이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가 이제 이렇게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것은 명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 무너질 때 사례가 되겠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월 24학년도 6월 모평 가장 따끈한 최신 유형의 수나라 문제예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밑줄 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3점짜리인데 왕조가 무리하게 시도한 고구려 원정.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힌트가 좀 보입니다. 그쵸? 각계각층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당시 지방관이었던 방현령은 반란의 기세가 거세어 왕조가 곧 무너지리라고 판단했고 그는 반란군 중에 가장 대의가 분명하다고 여긴 이연의 군영에 투항했다. 이연 코인에 탑승한 거지. 이연 코인에 탑승. 자, 이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들 이세민과 당나라를 세우게 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당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전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 근데 정답은 또 간단하다. 이렇게 대우나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그런 문항이 나왔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당나라는 어, 아마 2부로 좀 나눠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분량이 수나라보다는 배 이상 많거든요. 바로 다음 당나라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